우주가 무한히 크면 밤하늘이 어두우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올버스의 패러독스, 올버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개념인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밤하늘이 왜 어두우면 안 되는지, 이 올버스의 패러독스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면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다가 답이 되는데요. 자,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 올버스의 역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버스의 역설, 올버스의 패러독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밤하늘이 어두우면 안 되는데 실제로 밤하늘은 어둡다라고 하는 이 이제 역설은 올버스라고 하는 이제 이 과학자가 이 1800년대 초반에 이제 과학 논문을 쓰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름이 붙게 됐죠. 사실은 이제 올버스가 이런 그 역설을 처음 생각해낸 건 아닌데요. 천문학이나 이제 과학의 많은 에피소드들이 이제 그렇듯이, 이 경우에도 올버스 이전에 이미 이제 밤하늘이 어두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올버스가 정리했기 때문에 올버스의 패러독스,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올버스가 생각했던 이 역설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우주가 무한히 크다면 별들이 무한히 많을 테니까 밤하늘이 어두우면 안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밤하늘이 이제 어둡죠. 자, 그래서 이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게 생각이 되지만, 그 뉴턴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을 이제 괴롭혔던 이제 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네, 아주, 사실은 이제 풀기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질문, 이 밤하늘이 왜 어두우면 안 되는지, 왜 밤하늘이 밝다고 생각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올버스의 패러독스에 관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주가 무한히 크다면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주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 우주가 정적이라는 개념이고, 세 번째는 이제 별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잘 분포해 있다, 균일하게 분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그 고대 그 히랍 철학에서부터 내려오는 개념이지만, 이 근대과학이 발전한 이후에 우리 과학자들도 이 우주가 과연 무한한지 유한한지 매우 큰 이제 질문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만유인력 법칙을 널리 알린 이 뉴턴의 경우에도 이 우주가 유한하면 안 된다, 우주가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우주는 이제 무한히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그 이유는 우주가 만약에 일정한 크기를 갖는다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해 있다고 해도 어떤 무게 중심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뉴턴이 발견한 이제 가장 위대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별들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제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별들끼리 끌어당겨서 유한한 공간 안에 있는 별들은 한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주가 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주 공간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뉴턴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문제는 우주가 유한하지 않고 무한히 크다면, 그러면 별도 무한히 많을 거잖아요. 그럼 밤하늘에 별이 무한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밤하늘이 어두워도 되나?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우주가 변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생각은, 이 두 번째 우주가 이제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우주가 변한다는 생각은 별로 사람들이 못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주는 불변하는 어떤 이 고정된 세계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심지어는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도
심지어 자기의 이론에서 우주 팽창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거부하고 우주가 어떤 정적인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게 우주 상수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우주에 이 별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해도 그 별들이 한 곳에 많이 몰려 있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뭐 지구 주변에 이제 별들이 별로 없고 아주 먼 우주 공간에만 별들이 많다 그러면 밤하늘이 어두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버스의 패러독스를 생각할 때는 이제 별들이 우주 공간에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 균일하게 또 어느 정도 일정한 그 밀도를 가지고 이제 분포한다는 것이죠. 가령 뭐 태양계 주변에 있는 별들의 개수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의 별들의 개수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밤하늘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별들이 한 2,000개 정도가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별과 별 사이에 아주 깜깜한 밤하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밤하늘이 어둡습니다. 물론 밝게 빛나는 별들도 있지만 이 밤하늘의 면적 대부분은 이제 어둡게 보여요. 문제는 우주가 무한히 크고 별이 무한히 많이 있다면 별과 별 사이의 그 어두운 공간으로 우리가 쭉 보면 우주가 무한히 크니까 별이 무한히 많으니까 쭉 보다 보면 어딘가는 별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밤하늘에 별과 별 사이에 어두운 공간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큰 우주에서 무한히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보건 간에 우리는 별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하늘은 어두우면 안 되고 밝아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밤하늘은 어둡죠.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에서 예측되는 어떤 그 밝은 밤하늘이 아니라 실제 관측은 어둡기 때문에 역설, 패러독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올버스의 패러독스가 무엇인지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자, 이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조금 이제 과학 상식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주가 무한히 커도 별이 무한히 많이 있어도 멀리 있는 별은 어둡잖아요. 별들이 다 똑같은 밝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보는 겉보기의 밝기는 어두워지는 것이죠. 뭐 당연하죠. 우리가 똑같은 촛불도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이니까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은 어둡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닌가요?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조금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멀리 있는 별빛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별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우주를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똑같은 두께를 갖는 이제 껍질들이 계속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이제 우주에서 가까이 있는 양파 껍질하고 이제 멀리 있는 양파 껍질을 비교해 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리가 멀리 있는 별빛은 거리의 제곱배로 그쵸? 제곱배입니다. 이제 별빛이 약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가까이 있는 공간보다 멀리 있는 공간에는 별들의 개수가 또 거리의 제곱배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별빛이 어두워지는 것만큼 별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양파 껍질들의 밝기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별은 어둡다고 해서 밤하늘의 밝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밤하늘은 어두우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요. 자, 실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밤하늘은 태양 정도 밝기가 돼야 됩니다. 우주가 만약에 무한히 크다면. 자,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뭐 우리 과학고 학생들에게나 혹은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재미있게 한번 흥미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가 양파 껍질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양파 껍질들의 이제 두께가 다 똑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이제 우주가 이제 무한히 큰데 거리가 한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거리를 R이라고 할까요? 저 옆에 이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양파 껍질 하나를 이제 그렸습니다. 자, 이 양파 껍질의 그 표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이니까, 구의 표면적이니까 당연히 그 반지름의 제곱에 이제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4파이 R제곱. 요게 이제 이 공의 표면적입니다. 이 양파 껍질의 표면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께가 우리가 dr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면적에다가 이제 두께 혹은 뭐 높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걸 곱하면 이 양파 껍질의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예요? 4파이 R제곱 곱하기 dr. 이게 이제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밤하늘에 이제 별들이 이제 균일하게 일정한 밀도로 분포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그 별의 이제 밀도를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우주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은하 안에서 이제 별들의 이제 평균적인 이제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대략 1세제곱 파섹당 별이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1파섹인 그런 공간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제 별이 하나 정도 있습니다. 파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26 광년이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뭐 여러분 오늘은 다루지 않겠는데 대략 뭐 삼광년, 삼광년, 삼광년 그 크기가 되는 그런 이제 주사위가 있다. 그럼 거기 별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올버스의 역설에서는 별의 밀도가 이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양파 껍질에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단위 부피당 n개가 있으니까 부피만 알면 되겠죠. 부피는 4파이 r제곱 dr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그 별의 총 개수는 n 곱하기 4파이 r제곱 dr. 요게 이제 그 밀도 곱하기 부피가 별의 개수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리가 2배 멀리 떨어져 있는 양파 껍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안에는 별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2배 멀리 떨어져 있는 양파 껍질은 이제 거리가 2r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의 양파 껍질의 면적은 이제 표면적이죠.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 아니라 2r의 제곱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r이 되니까 2r을 제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양파 껍질의 두께들이 다 똑같다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양파 kop질의 두께는 이제 dr로 보면, 자, 그러면 이 양파 껍질의 이제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양파 껍질의 부피는 4파이 2r의 제곱 곱하기 dr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파 껍질에 별이 몇 개가 있냐라고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밀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n 곱하기 4파이 2r 제곱이 dr이 이제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가까이 있는 양파 껍질하고 이제 멀리 있는 양파 껍질의 그 별의 개수를 비교하면 그냥 아래 제곱배로 달라지는 거예요. 2배 멀리 있으니까 부피가 4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2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별의 개수도 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2배 멀리 있으면 그 양파 껍질에는 4배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 껍질이 이제 무한히 많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3배 멀리 있는 양파 껍질에는 9배 많은 별이 있는 거고, 4배 멀리 있는 양파 껍질에는 16배 많은 별들이 있겠죠. 쭉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무한히 크다면 아주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100배 멀리 있는 양파 껍질에는 10,000개나 더 많은 별이 있는 거고, 100만 배 더 멀리 있는 양파 껍질은 어때요? 거기에는 이제 100만의 제곱이니까 10의 12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더 많은 별들이 있는 겁니다. 별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파 껍질마다 있는 이제 별의 개수는 결국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이제 던졌던 질문처럼 별은 멀리일수록 밝기가 어두워지죠. 어떻게 어두워지나요? 거리의 제곱배로 어두워져요. 2배 멀리 있는 별은 제곱배 4배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양파 껍질을 따져보면 가까이 있는 양파 껍질에 비해서 2배 멀리 있는 양파 껍질은 별의 개수가 4배 많은데 별 하나의 밝기는 4배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거리에 의해서 별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과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게 서로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이 모든 양파 껍질의 밝기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별의 밀도가 이제 균일하다면, 이게 이제 올버스의 역설의 가정이었죠.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양파 껍질이 가까이에서부터 멀리까지 양파 껍질이 계속 있는데 우주가 무한히 크다 그러면 양파 껍질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밝기를 갖는 그 양파 껍질들이 무한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그 양파 껍질마다 밝기가 다 똑같은데 그게 무한히 많이 있다면 그럼 별들이 내는 밝기는 어때요? 그거는 이제 무한히 밝게 됩니다. 그러면 밤하늘이 무한히 밝아야 되는 결론이 나올까요?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밤하늘은 태양 밝기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조금 더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우주에서는 밤하늘이 어두우면 안 되고 태양 밝기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파 껍질마다 밝기가 일정하고 우주가 무한히 크면 양파 껍질이 무한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밤하늘이 무한히 밝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별이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별을 가까이 있는 별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별이 무한히 많더라도 우주가 무한히 크더라도 일정 정도의 별에 의해서 밤하늘이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밤하늘은 태양의 밝기보다 더 밝아지기는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우주 공간이 무한하더라도. 자,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뭐 과학고 학생들이 좀 이제 풀거나 우리 이제 전공 학생들이 좀 풀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말로 설명할 테니까 쉽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주가 최소한 10의 18승 메가파섹 정도 크기가 되면 그러면 밤하늘이 그냥 태양 정도로 이제 빛나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밤하늘을 볼 수가 없겠죠. 이 10의 18승 메가파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가파섹은 메가가 100만이죠.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발전해서 뭐 킬로, 뭐 메가, 기가 잘 아십니다. 메가는 100만입니다. 그래서 100만 파섹인데요. 100만 파섹이니까 1파섹이 뭐 삼광년이라고 치면 메가파섹은 30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광년 뒤에다가 공을 18개를 더 붙이면 10의 18승 메가파섹이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인데 그래도 무한히 크지는 않죠. 자, 우주가 만약에 최소한 10의 18승 메가파섹이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별의 밀도, 그러니까 그 세제곱 파섹당 별이 하나 정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모든 별이 태양하고 다 똑같다라고 일단 쉽게 가정을 해보면 그리고 모든 별이 태양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최소한 우주가 10의 18승 메가파섹 정도의 반지름을 갖는 크기라면 밤하늘은 태양 표면 밝기와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별이 점이 아닙니다. 별은 이제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별이 점이라면 별과 별이 서로 이제 겹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많은 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그 무한대로 많은 별들의 별빛이 다 이제 지구로 올 수가 있는데요. 별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월식이나 일식처럼 그 뒤에 있는 별을 앞에 있는 별이 가리면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뒤에 있는 별은 별로 이제 기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이 면적을 갖는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무한히 많은 별들을 쉽게 가정해서 별들이 다 태양하고 똑같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별의 이제 반지름, 별의 크기도 태양하고 똑같고 별의 밝기도 태양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런 별들이 양파 껍질들에 가득 차 있고 이 양파 껍질이 이제 무한히 많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뭐가 되냐면 별이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대략 10의 18승 메가파섹이 되면 그러면 이 별들이 충분히 밤하늘을 다 메우게 돼요. 그래서 이 10의 18승 메가파섹 최소한 정도 이 정도 되는 우주의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메워서 밤하늘이 태양 밝기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커도 뒤에 있는 별들은 이 10의 18승 메가파섹 안에 있는 별들이 밤하늘을 메우고 그 별들에 가려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을 더 밝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의 크기가 최소한 10의 18승 메가파섹 정도가 되면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별을 만나지 않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지게, 빈 면적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난 별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가까이 만약에 별이 있다면 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좀 클 거고 크게 보이겠죠. 멀리 있다면 좀 작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거리에 있건 간에 작게 보이는 별, 크게 보이는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점은 이 별은 단위 면적당 내는 밝기, 우리가 표면 밝기라고 하는데요. 이 표면 밝기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태양은 가까이 있으면 밝아 보이고 만약에 2배 멀리 있으면 그 밝기가 그 제곱배로, 4배로 어둡게 보이겠죠. 그러나 이 단위 면적당, 이 조그만 면적당 나오는 그 밝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태양이 더 큰 면적으로 보이니까 단위 면적당 나오는 밝기는 똑같지만 면적이 크니까 태양이 밝게 보이는 것이고, 멀리 있으면 태양이 이제 작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나오는 별빛은 태양빛은 밝기는 같지만, 그러나 면적 자체가 작으니까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밤하늘 전부를 별들이 이제 빽빽하게 메우고 있는 것이죠. 빈틈이 없는 겁니다. 별의 표면들이 별의 면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가까이 있는 별은 작은 면적을 큰 면적을 차지하겠고, 멀리 있는 별은 이제 작은 면적을 차지하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별들이 태양하고 다 똑같다면 별의 단위 면적당 밝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모든 면적에서 나오는 밝기가 다 똑같은 겁니다. 태양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뭐 무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0의 18승 메가파섹 정도 크기가 되거나 그거보다 크다면 이 밤하늘을 별들의 면적들이 가득 채워서 빈틈이 없고 각각의 단위 면적당 나오는 빛이 태양하고 똑같으니까 마치 밤하늘은 태양 표면을 보는 것처럼, 태양을 보는 것처럼 밝게 빛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밤하늘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사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겠죠. 뭐 이런 상태가 되면 너무나 이제 뜨거워서 아마 이제 우리 그 생명체들이 이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밤하늘이 어둡기 때문에 낮에는 태양 하나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생명체들이 이제 안정되게 이제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주가 무한히 크더라도 양파 껍질이 똑같은 밝기를 갖는 양파 껍질이 무한히 많이 있더라도 밤하늘은 무한히 밝은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별이 뒤에 있는 별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뭐 물론 매우 많지만 유한계의 별만 밤하늘을 이제 메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크기가 최소한 10의 18승 메가파섹 이상이 되면 뭐 유한하더라도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가 되면 밤하늘은 이제 태양이 가득 메우고 있는 것처럼 매우 밝은 태양 표면을 보는 것처럼 밝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올보스의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면밀하게 계산을 해보면 밤하늘이 태양 정도 밝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주가 무한히 크거나 아니면 최소한 10의 18승 메가파섹 정도가 되면, 그거 이상이 되면은 밤하늘이 태양처럼 빛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어둡잖아요. 별과 별 사이에 그 어두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도 올버스가 가정한 3가지가 뭐 그중에 하나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우주가 무한하다라는 게 그 첫 번째 가정이었는데, 만약에 우주가 무한히 크지 않으면 뭐 당연히 밤하늘이 어두워도 됩니다. 밤하늘이 이렇게 빛날 필요가 없죠. 우주가 무한하지 않고 뭐 최소한 유한하더라도 최소한 반지름이 10의 18승 메가파섹 보다 작으면 그러면 태양 밝기보다 어둡게 되는 것이죠. 우주가 아주 작다면 밤하늘은 당연히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가 공간적으로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네, 모릅니다. 우리가 이 우주는 관측 가능한 끝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우주가 얼마나 더 크게 분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우주가 공간적으로 무한하냐, 유한하냐는 우리가 엄밀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주가 이제 균일하냐, 별들이 이제 그 밀도가 일정하게 잘 분포되어 있는 이 문제죠. 만약에 별들이 이제 가까이는 별로 없고 멀리에만 많이 분포한다 그러면 이제 밤하늘이 어두울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 은하 내에서 이제 별들의 분포를 따져보면 물론 별들이 많이 있는 영역도 있고 이제 적게 있는 영역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큰 스케일에서는 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별이 아니라 이제 이 우주는 이제 은하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별의 분포가 아니라 이제 은하들의 분포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올버스 당시에는 뭐 별과 은하를 이제 구별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별만 생각했을 텐데 일단 우주가 균일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주가 이제 정적인 상태냐, 우주가 변하지 않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올버스 당시에는 우주가 변한다는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별로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다. 우주는 아주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올버스 역설을 해결하는 하나의 키가 됩니다. 자, 우주가 이제 점점 팽창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면 과거에는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겠죠. 우주의 크기가 이제 작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을 무한대로 과거로 돌릴 수는 없고 우주가 아주 작았던 가령 뭐 한 점 혹은 뭐 원자 크기보다 작았던 어떤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빅뱅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빅뱅은 뭐가 빵 터졌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빅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우주가 무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주가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팽창한다면 그렇다면 그 명백하게 이제 우주는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유한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가 나이가 유한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빛의 속도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빛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주가 무한히 크더라도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장 먼저 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뭐 과학자들도 있겠지만 이 문학가였던 그 에드가 알렌 포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광대한 거리, 불충분한 시간, 이것이 이제 에드가 알렌 포의 핵심적인 이제 개념인데요. 자, 이 에드가 알렌 포 당시에는 이제 여러 뭐 문학가나 철학자나 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살롱 이런 데 이제 모여서 같이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교제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주 융합적인 이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에드가 알렌 포가 그 쓴 추리 소설들도 유명하지만 이분이 쓴 그 산문시 중에 유레카다 들어보셨죠? 유레카라고 하는 산문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광대한 거리, 불충분한 시간, 이 올버스의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이제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자, 그 시를 한번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면 밤하늘에 마치 은하를 보는 것처럼 일정한 밝기로 보일 것이다. 그렇죠? 이제 밤하늘이 어두운 곳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본다든지 뭐 태양을 본다든지 거기 이제 밝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면 우주가 무한히 크다면 별들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면 밤하늘의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별이 없는 곳이 전혀 없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올버스의 패러독스가 예측하는 밤하늘이 어두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면 밤하늘은 일정한 밝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뒤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밤하늘에 별이 없는 그 빈 공간, 그렇죠? 이제 어두운 부분, 밤하늘이 이제 어두운 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주 공간의 거리가 너무나 광대해서 별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에드가 알렌 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공간이 이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은 우리한테 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밤하늘에는 이제 별들이 무한히 많이 이제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멀리 있는 별빛이 우리한테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 불충분한 시간, 이 개념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무한한 우주에서 시간이 유한하다면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은 밤하늘에 밝게 기여할 수가 없으니까 밤하늘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드가 알렌 포의 이 광대한 거리, 불충분한 시간의 개념은 켈빈 경도 그렇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이게 20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우주 팽창이 발견되면서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138억 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우주론적 지평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별은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제 그 블랙홀 사건 지평성과 또 우주론적 지평을 이제 다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유한한 공간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빛이 날아가는 그 거리까지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우주론적인 지평, cosmological horizon이라고 합니다. 이 호라이즌 너머, 이 지평선 너머를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우주의 나이, 138억 년 동안 빛이 날아오는 그 지점까지, 거기까지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올버스의 패러독스, 올버스의 역설이 이제 과연 무엇인지, 밤하늘이 왜 어두우면 안 된다라고 예측을 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밤하늘이 한 태양 정도 밝기는 돼야 된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또 그리고 이 올버스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불충분한 시간이라는 개념,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개념을 통해서 우주론적 지평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